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또 삼성전자에서 소부장 기업들이 웃는 이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막판에 아침에 그 31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요. 밀려서 5분봉을 보면 코스피가 아침에 강한 상승을 갖다가요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반등을 해주고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전에 역시도 또 아침에 강한 상승을 주고 보시죠. 요즘에 이런 상황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으로 넘어가려고 돌파 나갔다가 누르고, 그죠? 돌파 나갔다가 누르고, 돌파 나갔다가 아침에 누르고, 돌파 나갔다가 다시 누르고요. 돌파 나갔다가 누르고, 돌파 나갔다가 누르고. 계속 지금 무슨 일을 벌리죠? 오늘도 돌파 나갔다가 눌렀죠. 거의 지금 그런 이유는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기를 보면 지금 제가 이 박스 매물대를 넘어가기 위한 차익 실현이다. 그죠? 이 박스 매물대를 넘어가기 위한 역사적 고점을 넘기 위한 계속해 진통이다. 그래서 이 진통을 지금 겪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디가 넘어갈 거냐? 결국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미 상호관세가 타결이 돼야죠. 상호관세. 요게 이제 타결이 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조선업을 협조하는 마스가 이렇게 지금 제안했다는데요. 네, 마스가 프로젝트.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그 조선업 프로젝트에 여기 제안하고 우리가 이제 조선업에 협조해서 미국 관세율을 낮추는 이런 전략을 하는 것 같은데, 상호 관세의 타결이 결국 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변하면 다시 주가는 역시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부 세제 개편, 정부의 세제 개편. 이게 좀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악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세제 개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인세를 0.24%에서 법인세가 25%로 늘리고요. 이건 기업한테는 불리한 거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금융소득세가 금투세가 폐지됐죠. 그런데 금융소득세를 2천만 원 초과 시에 최고세율 다시 49.5% 누진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목당 원래 50억이었었는데 이걸 다시 10억으로 낮추는 강화시키는 기준을 정하겠다. 이렇게 폐지시키고, 네 번째는 이제 증권거래세가 5년 동안 0.15로 정했던 것을 0.18로 오히려 강화시키죠. 이렇게 네 가지 그 세제 개편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만 개인 투자자들의 좋은 이미지고 나머지는 전부 어려운 문제가 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네 번째가 이제 그 뭐냐면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재계에서는 가장 최악으로 보고 있군요.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노총은 강력하게 그 밀어붙이고 있고요. 민노총 출신인 노동부 장관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이게 노동법 2조 2항에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를 사용자 범위를
이제 명확히 한 조항을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 이렇게 넓혀버려서 이제 노동쟁의의 개념도 확대시켜서 기업의 결정이나 근로 조건 등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불법 파업이라 하더라도 노조의 결정을 수행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금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협력사들이 원청 기업에 한해서 단체 교섭을 무더기로 요구하고 쉽게 파업에 나서게 되면 불법이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것까지 노동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노조법을 완화시키는 이렇게 되면 결국 파업이 대란이 되게 되면 기업의 고용과 그 다음에 투자에 있어서 일대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대우조선해양의 그 하청 근로자의 그 불법 파업으로 8천억의 손실이 났었죠. 고공농성.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2022년에 거제 통영 고성조선 하청 지회의 불법 차업 사태로 8천억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것이 문제가 되면 조선업이 상당히 조선업, 자동차업, 철강업까지도 그다음에 또 그 현대 트랜스의 장기 파업으로 해서 화물연대 1조 원에 달하는 생산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갈지가 가장 심각한데요. 이것이 우리 경제에 오히려 이번에 한미 조선업에 대한 한미 상호 협력을 가는 마스갓 프로젝트가 노동법이 제대로 만약에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제계에서 그죠? 걱정하는 분야가 가장 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잘 나가는 조선업이 지금 오늘도 보면 조선업이 잘 가고 있죠. 자,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경제 제재에 대한 세제 개편 정부,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연준회의가 남아 있죠. 연준회의가 조만간 남아 있어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가장 이제 핵심은 뭐 여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 관세 타결, 그 다음에 정부의 세제 개편,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아마 걸림돌이 지금서 차익실에 나온 게 아니냐. 그럼에도 긍정적인 것은 현재 우리 투자 종합을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지금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4,800억을 사주면서 외인들의 그 매수세는 계속해서 강세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죠? 강세를 벌리고 있으면 지금 한 뭐 대충 그죠? 몇 조를 사고 있나요?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1조, 2조, 3조, 4조, 한 5조 정도, 6조 정도는 산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법이 조화롭게 재계와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부터는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그 삼성전자가 드디어 아주 강력한 상승. 그동안에 TSMC에 밀려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 시장에 벌써 넘어가야 될 것이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강한 오늘 6.83이라는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쉽게 여기까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끝나 이 15%에서 20% 차지하니까 전체 우리 시장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역사적 고점 넘어가는데 아마 새롭게 등장하는 주도주로서의 길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오늘 하이닉스는 어땠나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올라감으로써 지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지수 상승에 아마 도우미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핵심은 뭐죠? 삼성전자가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마 그죠?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준 것은 결국 테슬라와 23조 규모의 23조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22조 8천억? 네, 테슬라와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테슬라와 2033년 12월 31일까지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겠다. 이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6.83에 고공행진을 해서 상승하면서 강력하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급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전고점을 돌파하기,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엔 지수 상승은 계속 아마 돌파를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관세 타결을 통해서 아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런 그 테슬라와 22조 8천억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삼성전자를 급등으로 가져왔고요. 삼성전자로 투자로 인해서 그동안 지금 저기 뭐죠? 수익도 내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던 투자자들이 최소한 310만 명입니다. 310만 명이 또 560만 명이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310. 이게 2022년 최고로 많이 갔을 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1384만 명이라는데요. 그 중에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 310만 명, 그 다음에 포트에 갖고 있는 사람, 세 종목 중에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5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이 투자자들의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지수가 2025년에 엄청난 상승을 할 동안 삼성전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 현대중공업을 보면 주도주로 갈 때 현대중공업이 지금 25년에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가지도 못하다가 이제 반등을 조금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수 상승을 끌어가는 것은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크죠. 이것이 결국 투자에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는 뭐 처음부터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는 뭐 끊임없는 아마 1000번도 더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또 보고 가겠습니다. 한 몇 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6.89% 올라가는 동안, 그렇죠? 지금 여기서 뭐 얼마 올랐을까요? 지금 여기서 불과 25.49%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소재, 소부장 기업 중에 SNS텍, 포토마스크 오늘 몇 프로 올라갔나요? 10.82%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시기를 한번 보고 삼성전자가 뭐죠?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게 언제죠? 4월 11월 14일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삼성전자의 수익률은 41%지만 11월 14일입니다. 그럼 SNS텍을 갖고 있었으면 11월 14일 똑같잖아요. 이때부터는 41%가 아닙니다. 무려 167.92%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소부장 기업을 사야 된다고 설파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또다시 왕따를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똑같이 지금도 자, 그럼 오늘 소부장 기업들이 급등하고 소재, 부품, 장비들이 급등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1월 14일에 ENF 테크놀로지
어떻게 됐나 보시죠. 11월 14일, 13일인가요? 여기서부터 얘는 얼마 올라갔나? 오늘 14.54%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6%로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소부장 기업을 사줬지 삼성전자를 추천해서 사준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였죠. 자, 그래서 지금도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투자해야 수익이 커지는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수익을 이끌어 왔습니다. 자, 오늘 외인이 물론 삼성전자를 보시면 외인들이 많이 사죠. 삼성전자를 요즘에 와서 꾸준히 샀습니다. 개인들은 또 팔고 나갔죠. 본전 찾았으면 기타 법인도 샀지만 그러면 이거는 안 사나요? 같이 한번 보시죠. ENF 테크놀로지 외인들이 계속 샀죠. 자, 또 보시죠. 또 SNS텍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투신도 사고 있고, 그죠? 기관도 사고 있고.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주가 연기금도 사고 있고 많이 나갔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사야 될지 확실하게 보였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해서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이제 턱이 언덕을 마지막 그죠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 그럼 여러분의 투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투자는 역시 제가 끊임없이 소부장 기업을 사야 된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소부장 기업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11개월 만에 7만 전자 복귀했다고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에서 힘들고 어려운 투자자들이 이제 본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소부장 기업을 담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잊지 않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